이제 자 부동산 경기 뭐 한번 보시죠. 경기. 자 부동산 경기가 이제 대략 한 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 비해서는 이제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나올 만한 데는 굉장히 빤하죠. 예. 그래서 제1절이 일반 경기이고요. 넘어가시면 제2절이 예, 부동산 경기인데 뭐 나올 거는 거기서 나오겠죠, 거의. 그래서 제2절에다가 이제 별을 2개 좀 해주시고요. 넘어가시면 그 40쪽 한번 가보세요. 40쪽. 40쪽에 가시면 이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별을 2개. 그래서 뭐 나올 만한 주제는 딱 2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자 이제 경기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경기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35쪽이죠. 일반 경기 변동인데 자 경제 활동의 상승과 하강의 주기적 반복적 현상으로 경제 활동에 상당히 규칙성을 보이며 변동하는 걸 경기 순환이라 한다. 경기라는 게 이제 좋았다 나빴다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데 얼마나 규칙적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걸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용어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경기라는 게 좋았다 또는 나빴다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용어 가장 좋을 때로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고 가장 나쁠 때를 저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 또 정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꼭지를 찍고 뒤로 물러나는 걸 후퇴 국면이다라고 하죠. 이걸 일반 경기에서 호황이라 그러고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제 상향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일반 경기에서는 이제 경기가 나쁠 때 불황이라 그러죠. 부동산 경기에서는 이걸 하향 시장이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 짚고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걸 회복 국면이다. 경기가 꼭지로 아주 좋은 상태는 이제 호황. 부동산 쪽에서는 이걸 상향 국면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호황 또는 상향이다. 자, 그럴 때, 자, 경기가 여기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했고, 경기가 왔다 갔다 진동하는 폭을 진폭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경기가 꼭지에서 저점까지 지속적으로 나빠질 때를 경기가 점점 작아진다 수축 국면이라 그랬고, 경기가 바닥에서 꼭지까지 점점 좋아질 때죠. 이럴 때를 경기 확장 국면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럴 때 이제 경기가 좋을 때를 뭐라 그랬다고요? 호황. 경기가 나쁠 때를 불황 그랬어요. 그래서 호황과 불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것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보자. 경제활동의 상승과 하강의 주기적 반복 현상으로 경제활동에 상당히 규칙성을 보이고 변화하는 거 그런 걸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은 이제 37쪽 가시면 그림이 있으니까 아마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럴 때 이제 경기가 좋냐 나쁘냐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호황이다 불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경기가 좋은 것라는 걸 아는 건데 그게 뭐냐?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호황이라 그랬죠. 그러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건 호황이겠어요? 불황이겠어요? 불황이다 그랬죠. 아니 뭐 그렇게 투자가 중요하냐? 투자가 증가하면은 공장을 많이 짓는 거니까 이제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럼 돈 벌었으니까 소비도 감소해진가요? 증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죠.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걸 우리가 호황이라 한다. 그런데 왜 불황으로 가느냐? 이렇게 계속 투자가 늘어나다 보면 과잉 투자가 되고 과잉 투자는 결국 과잉 재고를 양산하고 재고가 많으면 계속 투자를 늘려야 될까요? 언젠가는 줄여야 될까요? 줄여. 그런 걸 불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할 것이고 소득도 감소하겠죠. 그럼 소비도 감소할 것이고 그럼 이제 기업들은 돈 번 게 없으니까 투자를 더더욱 줄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악순환이 연속되는 걸 우리가 불황이라 한다. 그러니까 경기라는 건 특히 자본주의 경기는 호황만 계속할 수도 없고 불황만 계속할 수도 없고 왔다 갔다 순환하더라. 그런 걸 순환적 변동이라고 이따 설명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자 그렇다면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아까 우리가 주기라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기가 뭐 20년이다. 이런 걸 알 수만 있다면
이 경기를 보통 이렇게 4개로 쪼개서 본다면서요. 4개로. 그래서 이렇게 4개로 쪼개면 하나, 둘, 셋, 4칸이죠. 그래서 각각의 칸을 운항하는데 5년 걸릴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나빠서 정말 아주 힘들다. 그럴 때 몇 년만 버티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처럼 미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주기라는 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맨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를 일반 경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봤느냐. 가장 작게 봤던 사람이 키친이죠. 키친. 그래서 키친 같은 사람은 대략 경기가 한 바퀴 도는데 한 30에서 40개월로 봤어요. 그래서 년으로 따지면 3, 4년 근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글라라는 사람도 있는데, 주글라 같은 경우는 이제 8에서 10년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쿠츠네츠라는 학자도 있다 그랬죠. 인구통계학자, 대략 한 20년 정도로 봤고, 그 다음에 컨트라 TF도 있었죠. 컨트라 TF 같은 사람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 또는 새로운 소재의 발달 때문에 50에서 60년에 한 번씩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봤다.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진보 사관이라는 거 설명 한번 했죠. 프로그레시브라고. 그래서 이제 화학공학이 어떻고 한 4, 50년마다 이제 IT가 어떻고 컴퓨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동영상으로 보세요. 동영상. 일반 상식이죠. 그런 거. 그래서 자 일반 경기에서 가장 주로 관찰되는 거를 이제 주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글라 파동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한센. 한센은 뭘 가지고 연구했다 그랬죠? 건축 순환. 한센은 건축 순환을 몇 년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주글라 파동과 비교하면 주기가 짧다고요, 길다고요?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죠. 그런 거. 그래서 요 정도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자 일반 경기에 대해서 있고 변동 원인까지 옆에 써놨죠, 박스에. 그래서 이제 가장 주된 순환이 주글라 파동이다. 이거는 뭐 때문에 변동한다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설비 투자의 증가 감소. 그렇죠. 아까 제가 호황 불황 설명할 때 이걸로 했어요. 네.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경기는 이러한 일반 경기의 개념을 거시경제 일부분인 부동산 부분에 중요한 것이다 그랬는데 한센의 건축순환이죠. 3번에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순환적 변동 이외에도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같은 것들이 혼합돼서 경기 변동을 구성한다. 이런 건 순환적 변동이라고요. 다른 형태라고요. 다른 형태 뒤에 나와요 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에 넘어가서 부동산 경기는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자, 별 2개 하시고, 거의 기억해야죠. 이런 건 거의 다 외워야죠. 이해했으면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자, 개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런 걸 부동산 경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적으로 건축 순환을 말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뭘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주택,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무척 강조했던 게 부동산 경기는 실물 경기다. 그래서 건축 경기다 그 이야기죠. 건축 경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다. 이런 걸 협의 경기라고 한다 그랬죠. 조금 넓혀서 광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협의 부동산 경기에다가 상가나 공장의 건축 경기까지 더하는 것이고 조금 더 넓혀서 최광의로 간다 그러면 가장 넓은 거죠. 자, 광의에다가 토지 경기까지를 더하는 것이다. 토지는 일단 건축은 아니죠. 굉장히 넓힌 건데 우리가 별 이야기 없이 그냥 부동산 경기 그러면은 주로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말하더라. 그래서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주택 경기다. 그 중에서도 주택 경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협의, 광의, 최광의는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죠. 특징. 그러면 이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점이요? 차이점이요? 차이점. 부동산은 누구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부동산하고요? 동산하고요? 동사. 그러니까 동산이 이제 일반 재화인데, 일반 재화 경기, 줄여서 일반 경기라 그래요.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다르냐,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주 낸다 그랬어요. 예컨대, 자, 첫 번째로 부동산 경기는 그 주기가 아까 보셨지만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짧다고요? 길다고요? 길다. 2배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그 진동하는 폭, 진폭이 작다고요? 커진다고요? 커진다 하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타성 현상이 길다. 타성기간. 타성기간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주기로 말한다면 주식 시장은 부동산보다 앞서간다, 선순환이다 그랬죠. 다른 말로 전순환이다. 그런데 부동산은 타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뒤처진다. 후순환의 성격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컨대 이제 지금 18년인데 19년, 뭐 예컨대 17년이다. 그럴 때 자, 지금 일반 경기가 대단히 좋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상반기에 뭐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니까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느냐? 미리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보다 느리게 움직인다고요? 주식은 빠르게 움직인다고요? 빠르게.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후순환 그랬으니까 일반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나빠질 때쯤 해가지고 부동산은 좋아질 거다. 뒤처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대략 한 1년 정도는 뒤처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 후순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부문별로 보신다 그러면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의 성격이 강하고,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동시순환이 성격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각 부문별 경기라 그러는데 이런 걸 이거를 가중평균하면 어떤 평균이라고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을 하면 전체 부동산 경기라는 게 나오는데 전체 부동산 경기는 결국 후순환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 평균하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렸죠. 쉽진 않은데 이야기는. 예컨대 일반 경기가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치자. 뭐 18, 19, 20, 21 뭐 이렇게 돌아간다 쳐요. 그럴 때 주거용 부동산의 역순환이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간다.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역순환이다. 얘가 좋을 때는 나쁘고 나쁠 때는 좋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동시순환이라는 건 뭐냐? 상가나 공장은 얘랑 같이 간다. 다시 말해서 얘가 일반 경기가 좋아질 때 상가나 공장도 좋아진다 그 이야기죠. 어째서 그러냐? 아까 부동산 경기는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경기는 가격으로 본다 그랬어요? 건축으로 본다 그랬어요? 건축 경기. 그러니까 이야기는 상가나 공장을 언제 건축할 거냐 그 이야기인데 장사가 목적이죠. 이런 거는 일반 경기가 나쁠 때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건축이 동시에 같이 계속 건축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상가나 공장은.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경기가 좋을 때는 거꾸로 건축이 는다고요? 준다고요? 준다 그 이야기 지금. 그래서 이거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이거는 신용의 유용성 때문이다 그랬지. 신용의 유용성. 진짜 너무하네. 왜 이렇게 애들 공부를 안 하세요? 안 하고 싶어도 잔소리를 하게 만드네. 일반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이 어디다 대출한다 그랬어요? 저당 대출이요? 기업이요? 그렇다면서요. 얘들은 짧게 많이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당 대출 이런 거 안 한다고 귀찮으니까 장기니까 저리고. 그런데 일반 경기 나쁠 때는 빌려줄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안 빌려가잖아. 투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빌려주니까 신용의 유용성이라는 게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좋아진다. 이때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복습을 안 하잖아. 지금 한 명도 모르잖아. 한 명도.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 이제 가중평균을 할게요. 자, 상가는 18년을 좋아진다 그 이야기고 주거용은 20년을 좋아진다 그 이야기죠. 평균이 중간이니까 전체 부동산은 중간에 좋아진다. 중간에.
그래서 19년부터 좋아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N은 1년 빠르다고 뒤처져 있다고요. 뒤처져 있다. 이런 걸 후순환이라 한다. 예.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경기는 후퇴는 빨라요. 후퇴는 빠르고 회복은 느리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부동산 경기라는 건 우경사 비대칭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게 아니고 모양이 후퇴는 빠르고 회복이 느리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정점에서 단 정점까지가 하나의 주기라면 후퇴는 짧다 기간이. 회복 좋아지는 데는 짧다고요 길다고요? 길다 이야기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는 후순환해요. 부문별 경기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역행, 때로는 동행, 때로는 독립, 때로는 뭐 후순환, 선순환 이렇게. 그래서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가 않더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빠져야 되겠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보자고요. 자, 특징. 네, 읽어보세요. 특징. 주기는 2배. 네. 진폭은 크다. 공면 보니까 이제 비교적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그랬죠. 타성기간이죠. 타성기간 가로에 보니까 일반경기 진퇴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시간차가 됐어요. 그래서 타성기간이 길다 그랬고 순환국면이 불규칙하다. 그 이야기가 그 밑에 보니까 일반경기에 비해서 병행, 역행, 독립, 선행할 수도 있다. 크게 불명하다 그 이야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후순환이지만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경기하고 비교해 보면 자 주식은 전순환의 성격이 강하지만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후순환이고 상가나 공장은 동시순환이고 주거용은 역순환의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측정 지표인데 측정 지표죠. 그래서 경기 측정 지표라는 거는 경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측정 지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심 지표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중심 지표는 이제 공급 또는 수요와 관련되는 지표가 있지요. 그 다음에 보조 지표는 가격 변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기타가 있죠. 그래서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택금융이라든가 뭐 아니면 임대료, 전세가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네. 그럴 때, 자, 이 공급과 관련된 지표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건축량이다. 그다음에 수요랑 관련되는 지표는 이제 거래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는 이제 가격 변동이 있다 그랬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2개예요. 어차피 이제 부동산 경기도 수요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건축량 그러면 3가지가 있죠. 건축 허가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착공량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분 공부하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허가받고 착공 신고하고 이제 완공하면 준공 검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자 선행지표이다, 선행지표. 이런 거는 경기랑 똑같이 가니까 이제 동행지표. 이런 거를 후행 지표라고 하더라. 거래량은 아까 이제 부동산 경기는 주로 주택 경기라고 했으니까 주로 주택 거래량을 많이 봐요, 당연히.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 늘었냐 줄었냐를 가지고 뭐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판단한다 그 이야기고. 가격 변동이죠. 그래서 가격 변동을 뭐 이렇게 보겠죠.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호경기고요. 호경기일 때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항상 호경기다 그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호경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건축이 없다면 그걸 허경기로 할 수 없다. 아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대략 한 3개 들었는데 뭐 오늘은 다들 했으니까 한 개만 이야기할게요. 예컨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겠죠. 땅이 비싸면. 그런데 땅값이 비싸면 토지 가격이 비싸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거니까 공급을 안 할 수도 있죠. 건축을 아무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경기가 좋다 볼 수 있겠냐. 자, 부동산 경기는 가격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아까 건축 가지고 본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불경기라고 해야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더라도 건축을 안 하면 불경기다 그래야지 무조건 허경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걸 뭐 우리가 흔히 3대 지표라고도 하는데 주요 3대 지표라고도 하는데 시험에서는 뭐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재고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거래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고 공실이나 공가가 준다 경기가 좋아지는 거겠죠. 돈 많이 빌려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거래 늘겠죠. 임대료나 전세가가 상승한다 경기 좋아지는 거죠. 왜냐? 거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가격을 밀어 올릴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3번의 측정 지표인데 다음에 대표적 3가지 지표를 종합적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죠. 그래서 이 외에도 공간화 미분양 재고라든가 주택금융 상태라든가 임료라든가 금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량에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선행이냐 동행이냐 후행이냐라는 거는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랬어요. 뭐 어떤 분들은 뒤집어 생각하시던데 허가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건축을 많이 할 거라는 이야기니까 앞으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지표가 앞서가 있으니까 선행입니다. 후행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주로 이제 주택 거래량을 많이 본다 그랬고요. 거기 뭐 택지 분양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선행 지표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도 좀 봐두시면 좋아요. 선행 지표는 조금 기억하는 게 좋고. 가격 변동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허경기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건축비가 상승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한다. 또는 투기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그럴 때 건축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경기를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대단한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기타는 이제 그 위에 뭐 써져 있으니까 이 외에도 뭐 공가율, 미분양 재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측정 지표의 첫째 줄을 보니까 다음에 대표적 3가지 지표를 종합적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예요? 공급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한 개만 본다고요? 아니고 3가지를 두루두루 봐야 된다고요? 종합적으로 관찰한다.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경기 변동의 종류죠. 순환적 경기 변동인데, 이런 이야기죠. 뭐 경기가 이렇게 변화할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요. 뭐 여러분도 힘든데, 뭐 제가 더 힘들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경기라는 게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여기에 정점이 있고요. 정점. 이제 후퇴 국면입니다. 후퇴. 여기 이제 호황 또는 이제 부동산은 상향 시장이라 그러죠. 여기는 불황 또는 이제 하향 시장이라 그러고 여기가 이제 저점이겠죠. 저점. 여기는 이제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니까 회복이고요. 회복.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꼭지를 향해 가죠. 그래서 상향이고, 꼭지, 정점을 찍고 나면 그런 걸 후퇴라고 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좀 물어보는데, 순환 국면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죠. 자, 가격이 상승해서 정점을 찍고 뒤로 물러나는 시기를 후퇴라 그래야지 하향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4회 때 그렇게 낸 적이 있는데, 뭐 일단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하향이냐 그게 아니고 갈 때까지 갔다가 꼭지를 찍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물러나는 건 후퇴예요. 후퇴. 하향은 아래를 향한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늘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아래를 향한다 그랬으니까 아래, 여기를 향하는 게 하향이고, 요거는 꼭지 얘를 향하는 게 상향이고, 예, 그렇게 봐야죠. 그래야지 무조건 뭐 가격이 떨어지면 후퇴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출제자들은 또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약점을. 예. 그럴 때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향시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시장이 있죠. 안정시장인데, 예,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하향시장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림 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외울 거 하나도 없죠. 제가 보기에는 외울 거 없어요, 이거. 자, 여기서,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뭐 주기가 17, 18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17년이라 치고, 그러면은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는 거 아니? 예, 그럴 때 가격은 꼭지에서 보니까 그래프의 의미가 높았다가 점점점 낮아지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다가 바닥 찍으면 다시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한다면 볼 게 없어요. 여기 하향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이죠. 뭐 그래프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게 일방경기, 불경기, 불황인데 무슨 거래가 있겠어요? 거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공실이나 공간은 최대치예요. 건축허가 안 하죠, 아예.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주로, 사례 가격 같은 경우는, 사례가 과거에 팔린 거래 사례 이야기죠.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가 현재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죠, 가격이. 1년 전 가격은 이 정도니까, 좀 높네요, 그죠. 그래서 사례 가격은 상한의 성격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때는 매수자를 중시해야 되느냐. 외울 건 없죠. 우리가 이제 중개업 잘 하시려면은 매도자하고 매수자 둘 다가 당연히 있어야지 거래가 되는 건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도자는 우리 중개업소에 전화 안 해도 와요. 왜냐하면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자를 찾아야죠. 그래서 매수자 중시 시장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일반 경기의 불황과 똑같죠. 그래서 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건축은 아예 없다. 그다음에 저점을 찍고 이제 물러나면 가격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중단됐다 다시 올라갈 때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격이 하락했다 중단 반전돼서 상승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이때는 이제 거래가 서서히 늘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서서히 늘고, 당연히 이제 공실이나 공간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좀 독특한 거 하나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거. 투자나 투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례 가격은, 자, 여기가 현재이다, 현재. 그러면 이 정도네요. 조금 과거로 가면은 아래쪽이네. 조금 더 가면은 비슷할 때도 있네. 그래서 사례 가격은 기준이거나 하한이다. 이렇게 꺾어질 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꺾어질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때는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매도자다. 매수자가 아니고.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이때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수자는 기다리면 자꾸 올라가니까 안 불러도 오죠. 매도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상향시장이다. 뭐 이건 너무 쉽죠. 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네요. 가격이 쭉 올라가고, 거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거래량은 사정없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공가 없어요, 이때는. 왜냐, 회복기 때 거의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건축 허가 또는 건축량이 증가하는 시기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라 그랬으니까 건축이 늘는 건 당연히 이거는 호경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사례 가격.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한이겠어요? 안 봐도 하한이겠어요? 하한. 이때는 또 누가 속을 세게 했냐? 당연히 똑같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매도자는 기다릴수록 가격이 올라가 주니까 불리할 거 없어요. 유리해지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가격이 꼭지 찍고 물러난다. 이제 그런 걸 후퇴라고 하는데, 자, 후퇴는 가격이 상승하다가 중단됐다 반전돼서 하락하는 거죠. 아까 부동산 경기는 회복이 빠르다 그랬어요. 후퇴가 빠르다 그랬어요. 후퇴가 빠르니까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는 사정없이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공실공간은 여지없이 증가하다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는
사례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례 가격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현재가 여기라 치자. 약간 과거로 가면 조금 높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비슷하죠. 그래서 사례 가격은 기준 또는 상한의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때는 이제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네, 수자를 중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도자는 안 불러도 오죠. 그러니까 매수자를 중시한다. 자, 다음에 이자율은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이자율 같은 경우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은 이제 저번부터 우리가 하기 시작했는데 3, 4월부터. 자,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자는 반대로 그랬으니까 상승. 그 다음에 요거는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니까 반대죠. 이자는 하락. 다시 말해서 이자가 싸다는 이야기는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수요 공급이 늘어서 경기가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뭐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냥 뭐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정시장이죠.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에만 존재합니다. 일반 경기는 보기가 어렵고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시장이죠. 특유한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는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이 상승하는 거죠. 가벼이 상승하는 시장이지요. 그 다음에 이 안정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통 모든 부동산에다 되는 건 아니고, 위치가 굉장히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이제 점포, 뭐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불황의, 그렇죠. 강한 부동산이다 그랬죠. 그래서 불황의 약한 부동산이 아니고 강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왜 이걸 불황에 강하다라고 하느냐. 이건 항상 실수요가 있죠. 실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것들은요. 그러니까 불경기를 하더라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 다시 한번 불경기 특징이 뭐냐? 불경기의 특징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꾸로 쟤랑 반대가 되는 게 규모가 큰 거예요. 또는 신개발 지역의 택지죠. 또는 기타 불효불급한 것들인데, 불효불급한 부동산이죠.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불경기 때는 수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사정 폭락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 떨어질 때 애들은 30% 떨어진다 그 이야기죠. 바로 얘들은 불경기에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하죠. 그런데 얘는 불경기에 강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렇죠. 가격이 안정돼 있다는 이야기죠. 남들 가격이 떨어져도 얘 혼자 버티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워낙 위치가 지하철 근처 좋고 규모가 짜잘한 거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시장이다 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과거 사례 가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뢰성이 있다. 왜냐? 뭐 과거 사례 가격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늘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을 안정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 주장은 늘 뭐 일관된 이야기인데 외울 게 없다. 외울 거 아무리 봐도 외울 게 없다. 두 개. 뭐 조금 더 외운다면은 이 부분에 한 두세 개 있겠다. 빼고는 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이걸 기억을 하네 마네 뭐 못하네 이런 이야기는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향시장 보시자고요. 하향시장. 하향시장인데 뭐 대표가 하향시장이니까 하향시장하고 뭐 한두 개 보죠. 뭐. 여기 보시면 불황 속에서 지속적 경기 하강이 진행되는 국면이다 그랬죠. 특징이죠. 동간 일본에 부동산 경기가 수축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는 한산해진다.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죠. 이번에 후퇴 시장의 기간이 짧고 지역에 따라 과열된 경기를 경험하는 곳일수록 깊은 불황을 맞게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 시점의 상한 가격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매우 작다면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매수자를 중시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6번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될 건 없죠. 과열 투기 후에 하향시장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과열 투기라는 이야기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랬다가 불경기 때 가격이 확 떨어지면 그 이야기죠.
접어들 경우 경제적인 상대적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격이 안 떨어지거나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여지없이 폭락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뭐 이자 감당 못 해가지고 막 중내 산해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회복 시장이죠. 자, 보시면 자, 그래프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는 활발한 상태로 투자 또는 투기가 시작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특징 보시면 자, 보통 경기 회복은 개별적 지역적으로 나타난다 그랬고요.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건 당연히 이제 개별적이고 지역적이에요. 일정 지역이 좋아져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이 되는 거지. 전국이 한꺼번에 좋아지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과거 과열 경기를 경험했던 곳은 회복기에도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 버리면 뭐 침체기가 오래 간다고 이야기죠. 그다음에 3번에 자, 혼과 또는 혼과율이 점차 감소한다.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다음에 4번에 거래 사례 관련 현재쯤에 하한 또는 기준 가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수요가 서서히 는다. 그게 투자나 투기가 증가한다 그 이야기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투자나 투기가 증가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전체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우리 중개사 같은 분들은 전문가들은 매도자를 중시하는 태도로 변한다. 이제 그전에는 매수자 중시였는데 매도자 중시로 바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다음에 이제 상향과 후퇴는 이제 그래프 생각하면서 읽어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정시장인데 가격이 안정 또는 가벼운 상승이 동반되는 것 그랬죠. 그래서 이는 불황에 친하지 않은 부동산 경기 투기 시장이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불황에? 그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참 표현이 이상한데 친하지 않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불황을 이겨낸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불황에 강한 부동산 경기 투기 시장이다.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이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 거래사례 가격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새로운 거래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낸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3번에 불황에 강한 부동산 시장으로 도심 부동산이 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중심 상업지역의 상가 같은 거 일단 위치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지하철 근처 규모가 작아야 되죠. 열 몇 평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에 순환주기 어느 국면에서나 존재 가능하나 경기 여전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더 어렵게 말하면 얘는 경기 이제 3, 4월 달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경기 순환 국면에 포함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뭔 말이냐. 자, 일반 경기가 이와 같이 이제 4개 국면으로 순환하는데 자, 부동산 경기는 상향했다가 후퇴, 하향했다가 회복, 상향했다가 안정을 갔다가 1번 후퇴, 2번 하향, 3번 회복, 4번 상향 갔다가 5번 안정으로 계속 똑같이 5단계로 돌아간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니까. 경기순환 국면에 포함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경기하고 무관한 것도 아니다라는 건 또 뭔 말이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이야기인데 부동산 경기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안정시장이 언제 좀 힘을 쓰느냐? 이때 힘쓰죠, 이때. 뭐 이제 그 이야기,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근데 뭐 이런 거예요. 얘는 호경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경기가 되면은 남들은 막 가격이 올라가죠? 그럴 때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안정돼 있는 거예요? 안정돼 있는 거예요. 답답한 놈이죠, 이놈이.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호경기 때는 굉장히 나빠요. 호황에는 약하단 말이에요. 불황에는 강하지만. 호황에는 강하다고요? 거꾸로 약하다고요? 약해,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컨대 시세 차익을 노린다 그러면 이런 걸 사야 된다고, 거꾸로. 애가 가격이 40% 떨어져가지고 10억짜리가 6억 할 때, 쌀 때 건져가지고 기다리면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달라져야지. 야, 무조건 이게 최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이거는 임대 수익은 날지 몰라도 시세 차익은 별로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불경기 때나 좋은 거지. 호경기 때는 의미가 없다. 고로 불경기 때나 의미가 있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야.
전혀 무관하다고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요. 부의학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다시 이제 4번 보시면, 그게 제일 어려운 말이죠. 가장 난이도 높은 게 4번이에요, 지금. 자, 순환주기 어느 국면에서나 존재 가능하나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본 게 이제 순환적 변동이죠. 경기가 일정 주기를 가지고 순환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환적 변동은 경기 순환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17, 18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간다. 그 이야기고. 이거 말고 이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 다른 형태에 어떤 게 있느냐. 근데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죠. 계절에 따라 여름에 장사 잘 되는 게 있고 겨울에 잘 되는 게 있다. 자, 부동산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 있죠. 다른 말로 비주기적 변동이에요. 다른 말로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연재해죠. 뭐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쟁이라든가 뭐 해일, 뭐 쓰나미 등등등 또는 전쟁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상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파괴되면 복구 때문에 건축 경기가 되살아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의도한 적 없으니까 할 위자 만들 작자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 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규칙이 없다. 다른 말로 비주기적이다라고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장기적 변동이라는 게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추세 변동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50에서 1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대단히 긴 경기 주기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공부했죠. 인근적인 수명인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위기, 악화기를 거치는데 대략 80에서 100년 정도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짧다고요, 길다고요? 길다 이런 이야기죠. 계절적 변동은 예 좀 기억하세요. 예. 근데 대학가 원룸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장사 안 되죠, 이거. 건설공사, 겨울철 건설공사. 건설공사는 겨울에는 뭐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시멘트가 얼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겨울철은 비수기라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확인해 보시면 계절적 변동이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다 됐죠. 그래서 얘 보니까 대학교 인근의 임대주택 시장이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 변동이죠. 그래서 50년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 지역이 재개발되어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하겠죠. 어떤 지역이 신개발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면 성장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네. 평가 쪽하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은 지진, 홍수 등등등. 그래서 이제 비주기적 변동이다. 예컨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경기 변동. 이런 게 이제 시험에서는 2차례 나왔다. 2차례. 15회 때 나왔고 또 한 번 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최근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금 정책이 완화 정책이에요, 규제 강화 정책이에요. 강화 쪽으로 가잖아요. 강화할 때는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하죠. 그래서 이 정부 정책도 우리가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무작위적 비주기적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쉬었다가 뭐 거미집 보시면 되겠네요.